거래 시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게 허위 계약서입니다. 실거래가를 조정해서 세금을 감면받거나 혹은 대출금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위 계약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적인 허위 계약서로는 이 다운 계약서가 있고요. 네. 이 업 계약서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 다운 계약서가 업 계약서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허위 거래 중에서 이제 다운 계약서가 좀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분양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크게 많이 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운 계약서의 가장 큰 형태 중에 분양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2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거의 40% 이상이 나옵니다. 네. 워낙에 큰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이 손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이제 다운 계약서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제일 많이 행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 이런 통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운 계약서의 유혹에 벗어날 수가 없고요. 네, 다운 계약서는 네.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업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 네. 경우, 그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신규 분양을 받는 아파트들 중심으로 좀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미분양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처음 그 분양을 받았던 분 말고 나중에 받는 분 입장에서는 가격을 할인해 주게 되면 기존 금액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 시행사 입장에서는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입금 금액을 낮추는 형태로 해서 실제는 할인 분양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업계약서가 진행되는 네.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도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외에도 또 위장 계약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최근 이제 맞습니다. 몇몇 고위직들이 네. 이제 이런 논란에 많이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전에 위장 전입이라고 해서 실제 학군이나 여러 가지 어떤 주거 목적으로 해서 주소를 위장으로 전입하기 위해서 전월세 계약을 그 위조를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 지역에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도 주소를 태거하지 않고 전세입자들한테 이제 그걸 뭐 동거인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이제 1995년도 이후에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건 없어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명의 신탁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신탁회사한테 그 신탁을 맡기는 형태로 가는 그런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서를 뭐 다운이라든가 업이라든가 이제 허위로 이제 작성을 할 경우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과태료라고 하는 기준은 이제 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그다음에 중개사까지 셋이 다 포함되고 그렇군요. 네. 그 과태료 기준은 그 내야 되는 취득세의 3배까지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과태료보다는 더 민감한 게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그 자격을 등록 취소까지 됐으면 강력한 처벌이고 네. 또 한 가지는 6개월 이상 정지. 그리고 보통 저희가 많이 이제 행해지는 것 중에가 재건축, 재개발, 이제 토지나 건물 상태에 나중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액 같은 경우는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과태료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조세 포탈 같은 그런 처벌법과 같은 기준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허위 작성 외에 이제 그 처벌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양도 차익에 낸 그 탈세된 금액의 2배까지 그 벌금을 부과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3억 초과 최근 들어서 좀 위험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라 볼 수가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배까지 그 탄로된 금액을 네. 처벌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네요. 상당히 엄격하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허위 신고에 따라서 이제 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은 사실 이제 거래 시에 관련 자료를 이제 요구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받게 된다라고 네. 보시는 게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일제 단속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부동산이 문을 닫고 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들을 예. 보셨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면상으로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꼭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진 신고도 요즘 당국에서는 권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과태료라든가 처벌 기준이 너무 엄격화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진 신고해서 그 과태료 나오는 것만큼 또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예, 지금이라도 예전에 그런 행위를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게 맞고요. 네. 또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신고 포상제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하신 분들한테 과태료에서 한 20% 최대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그거를 나눠주는 어떻게 포상금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 통해 가지고 또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신고 위주로 해서 포상금만 너무 밝히다 보니까 또 제재가 또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거래 당사자들, 그 내용과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대부의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소문난이 안 되니까 익명이나 가명으로 좀 신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된다라는 걸 주의하고 계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데도 요즘도 여전히 이렇게 허위 계약서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까요? 가장 큰 경우가 보통은 상속 증여세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네. 이제 보통 굉장히 크죠. 상속 증여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특히 이제 장기 보유했던 것들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워낙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우에는 그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결국엔 합법적인 탈세 아니면 그런 것들을 찾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합법은 아니죠. 네. 이 부동산 허위 계약서 잘만 활용하면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고 자칫 세금은 물론 과태료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